재활치료도 많아지고 관절 영양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오늘은 대한민국 소형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형외과 질환인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외과 수의사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개골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뼈고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 용어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한데요. 슬개골은 무릎뼈, 슬관절은 무릎 관절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무릎뼈, 무릎 관절이기 때문에 뒷다리에만 있는 질환이고요. 따라서 슬개골 탈구라는 것은 이 무릎뼈가 내측이나 외측으로 탈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소형견에서는 내측으로 빠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빠져요. 이 슬개골 탈구의 원인은 대부분이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유전적으로 대퇴근육의 문제와 그리고 이 슬개골이 올라가는 도르래 고랑이 얕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외상에 의한 슬개골 탈구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호자님들이 애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다리를 쩔뚝거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뭐 우연히 이제 발견되는 경우고요. 외상에 의한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이 슬개골 탈구는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기는 슬개골이 대부분 이 도르래 고랑에 위치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검사를 위해서 탈구시켰을 때 빠지게 되고 손을 놓았을 때는 바로 다시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1기입니다. 2기는 걸을 때마다 이 슬개골이 한 번씩 빠졌다가 들어갔다를 반복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가장 통증이 심한 단계고요. 이 슬개골이 빠지면서 뼈와 뼈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고 아이들도 느낌이 이상해서 한 번씩 이렇게 깨끔발을 듣는 아이들이 발생하곤 해요. 보호자님들도 아이들을 안았을 때 아니면 혹은 다리를 만졌을 때 한 번씩 툭툭 소리가 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3기는 슬개골이 대부분의 시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위해서 다시 넣게 되면은 이게 일시적으로는 또 들어가 있지만 곧이어 빠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슬개골이 빠져 있다 보니까 점점 다리가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뒤에서 봤을 때 소위 오다리처럼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아이들의 엉덩이가 점차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다리에 힘을 점점 못 받게 돼요. 산책하는 걸 점차 힘들어할 수 있고요. 보호자님들이 보통 2기 때는 아이가 아프다는 걸 인지를 하시는데 그 기수가 좀 빨리 지나가게 되면은 아이가 괜찮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3기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4기는 슬개골이 계속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근육과 인대 같은 것들이 변형이 너무 심하게 되어서 저희가 다시 넣어주려고 해도 그 근육과 인대의 힘 때문에 다시 넣어줄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슬개골 탈구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래 진행된 경우에는 무릎의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인 전십자인대가 단열될 가능성이 15에서 42%로 굉장히 높습니다. 슬개골 탈구 치료 방법은요, 먼저 1기에서는 예방만 잘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탈구가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2기에서부터 이제 수술이 고민되는 시기입니다. 이건 수의사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2기에서 통증이 매우 심해서 다리를 들고 있는 시간이 길거나 통증이 너무 심한 단계에는 수술을 통해 교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3기, 4기부터는 무조건 수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활치료도 많아지고 관절 영양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신데요. 일단 이 무릎 구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활과 영양제는 보조적인 요법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과 영양제를 먹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3기, 4기인 경우에 수술 없이 이것만 먹이는 것은 계속 구조적인 문제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리 골격의 구조적인 문제를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절염이라든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재활과 관절 영양제를 먹여주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슬개골 탈구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체중이 가벼운 아이들에서도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체중이 불어나게 되면 슬개골 탈구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슬개골 탈구가 있거나 수술을 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매트 같은 것을 깔아주셔서 마찰력을 높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침대나 소파 같은 곳에 점프해서 뛰어 올라가지 않게끔 계단을 설치해 주거나 슬라이드 같은 것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털과 발톱 정리인데요. 제가 이전에 발털, 발톱 정리하는 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털이 길게 되면 양말을 신고 미끄러운 마룻바닥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리고 발톱이 길게 되면 발톱으로 애들이 서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발톱을 정리해서 패드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발털을 정리해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네 번째는 산책 및 운동을 통해서 뒷다리 근육을 길러주세요. 산책과 운동을 통해서 뒷다리 근육을 길러주게 되면은 슬개골 탈구가 탈구되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슬개골 탈구 기수가 높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산책이 무릎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양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는 보조적인 요법인데요. 무릎 관절 염증의 회복과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오메가3,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과 같은 성분이 든 영양제를 먹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강아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